대한민국 서울 2023년 여기 먼 나라에서 일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 한국까지 찾아온 어머님이 있습니다. 아들이 과연 낯선 동양의 나라에서 잘 지낼지 궁금했던 부모님. 아들이 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분단된 나라였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다행히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안심했지만 막상 실제로 찾아간 한국에서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젊은이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사는 평범한 주부 조르기아 데루시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다름 아닌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아들 태호는 2022년 초가을 이탈리아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으로 한국 지사로 발령났습니다. 저는 꼭 아들에게 가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태호가 가려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휴전한 분단국으로 언제 다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곳이었죠. 그러나 태호는 한국 지사에서 잘하고 돌아오면 승진은 보장된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었고 저는 한국에 간 아들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태호는 걱정하는 저를 위해서 자주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다행히 영상이나 사진 속 아들은 항상 행복해 보였고 큰 일 없이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낯선 나라이니 사람 조심하고 너무 어두울 때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항상 앞으로 매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들은 이탈리아에서도 번화가에서 가방을 뒤로 매다가 여러 번 도둑 맞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은 웃으면서 한국은 정말 안전하다면서 어머니가 와서 한번 보시라는 말을 하더군요. 아들은 3월달쯤 되면 날씨도 풀릴 테니 놀러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호의 말대로 저는 3월 말쯤 비행기를 타고 인생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때였고 아들과 함께 공항버스를 타고 도착하니 이미 7시 반을 넘긴 이후였죠. 아들은 배고프실 테니 빨리 맛있는 한국 요리를 맛보게 해주겠다면서 한식집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태호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부대찌개 집이었는데요. 태호는 저에게 2주 전에 찍어서 보낸 영상 이야기를 하며 그때 엄마가 먹어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호의 말대로 제가 영상에서 보았던 그 맛있는 비주얼의 요리였습니다. 벌건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향긋한 것 같기도 한 처음 맡아보는 독특한 향이었습니다. 부대찌개 국물을 한 입에 넣자 매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났어요. 아들의 말대로 부대찌개 안에 들어있는 소세지나 스팸 같은 재료를 국물하고 같이 먹어봤는데 더 맛이 풍부해지더군요. 제가 어쩜 이렇게 국물이 맛이냐고 아들한테 말하니 김치 양념 국물에 고기와 야채를 같이 끓이면 맛없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스팸이나 소시지는 그냥 먹으면 너무 짜지만 이렇게 양념 국물에 넣고 끓이면 기름기와 소금기가 배어나와 고기의 맛이 더 깔끔해지는 한편 우러나온 기름기와 소금 간이 국물에 녹아들어 국물의 맛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소세지나 스팸을 매운 소스랑 끓일 생각을 한 게 기발하다고 했더니 아들은 이 요리의 원조가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미군한테 얻은 햄 등을 넣어 끓인 요리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요리가 발전해서 지금같이 다양한 사리들을 넣어 먹는 형태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랑받는 인기 메뉴라고 알려주더군요. 아들은 부대찌개야말로 한국을 꼭 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군에서 남은 자투리 음식이 부대찌개로 멋진 변신을 한 것처럼 한국도 가난한 나라에서 몇십 년 만에 최첨단을 달리는 IT 강국이 되었다고요. 태호는 고작 몇 개월 살았을 뿐이지만 벌써부터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 보였습니다. 아들과 저녁을 먹고 잠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토요일이라 그런지 택시가 잘 안 잡힌다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역에 들어선 순간 무척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여자애가 겁도 없이 이어폰을 끄고 혼자 태평하게 휴대폰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 시간에 그것도 지하철역 주변에 여자가 일행 없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사는 로마만 하더라도 열차가 다니는 테르미니역 쪽에는 해질녘만 되어도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들도 혼자 다니기 위험했습니다. 역 주변은 노숙자와 강도, 소매치기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으니까요. 제 친구만 하더라도 테르미니역에서 강도를 만나 돈이 털린 적이 있을 정도였죠. 그나마 여자로서 큰 해코지는 당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참 겁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도착역에서 내리니 또 여자들이 역사 안을 혼자 걷는 광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밤 11시가 넘었는데 여자들이 저렇게 경계도 안 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한 저는 그 신기한 광경을 다시 되새기며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저는 태호가 함께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은 참 볼 게 많더군요. 경복궁 같은 아름다운 고궁 등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반면에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산타워나 롯데월드타워 등 현대적인 시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는 무척 깨끗했으며 가게 점원들은 어찌나 다들 그렇게 친절하던지 이탈리아 로마는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넘치는 쓰레기 때문에 쥐가 들끓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관광지는 그나마 낫지만 주택가만 들어서도 악취가 진동하는 곳들이 많았죠. 반면에 한국은 아들이 사는 평범한 동네도 대체로 깨끗했고 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의식이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조심성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인이 조심성 없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바로 카페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아들과 함께 오전에 경복궁을 둘러보고 한식을 먹은 뒤 근처의 전통찻집을 갔는데 노트북을 들고 와 일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이더군요. 참 열심히 사는구나 싶어 흐뭇하게 보는데 노트북으로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필기하던 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향을 보니 화장실을 가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가볍게 일어난 학생을 보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학생은 노트북에 휴대폰까지 모두 놓고 간 듯 했습니다. 저러다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싶어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들이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학생이 물건을 놓고 가서 누가 가져갈까 다 지켜보고 있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안 그러셔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저렇게 물건을 놓고 가도 잘 안 가져간다고요. 웬만한 가게들은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으며 또 사람들도 물건을 가져갈 생각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말대로 학생이 10분 동안 자리에 비웠지만 아무도 노트북과 휴대폰에 관심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만 해도 운이 무척 좋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소들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은 여전히 사람들로 바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길거리를 걷다 제 앞에 있는 어떤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는데요. 저녁이라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눈을 비비고 보았지만 제가 본 것은 정확했습니다. 제 앞에 걸어가고 있는 여성은 노출이 좀 있어 보이는 상의와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멋진 몸매의 여성이었지만 제가 놀란 것은 그녀의 몸매나 노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청바지 안에 있는 휴대폰이었습니다. 투명 케이스를 낀 휴대폰은 심지어 카드까지 들어있었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다니는 걸까 싶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길거리면 CCTV도 확인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5분 뒤 제 앞을 지나가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남자는 이번엔 지갑을 통째로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더군요. 휴대폰도 모자라 지갑이라.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니? 뒷주머니에 저렇게 소지품을 넣고 다녀도 되는 거야? 저건 아예 도둑 보고 가져가 달라는 거잖아. 그러나 아들은 저의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소매치기가 득실거리는 로마와는 완전 달라요. 한국은 웬만해서는 잘 훔치지 않아요. 내가 내일 엄마한테 그 증거를 보여줄게요. 아들은 다음날 저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처음에 왜 경찰서에 가는지 몰라 무척 놀랐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뭔가 실수라도 한 거냐고 묻는데 계속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안 해줬죠. 아들이 경찰서 안에서 들어간 장소는 마치 행정 업무를 보는 공간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기가 종합 민원실이라면서 여기서는 분실물도 관리해준다고 이야기했죠. 아들이 오늘 이곳에 온 건 분실된 카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말에 누가 안 가져가고 경찰들이 찾은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하라고 잔소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충격적이게도 태우는 이 카드는 경찰이 찾아준 게 아니라 지나가던 한국인이 찾아서 경찰서에 가져다 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진짜 경찰이 찾아준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찾아준 것이 맞냐고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그때마다 아들의 대답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도 지갑을 분실한 적이 있는데 카드는 물론이고 현금까지 그대로 들어있는 지갑이 분실물로 들어왔다고 경찰에 연락 왔다고 합니다. 태우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한국 사람들을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우는 로마에 있을 땐 자꾸 덤벙대 당하던 자기가 단 한 번도 물건을 도둑맞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소매치기가 별로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저녁 시간에도 여자가 번화가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라고 했죠. 저는 그제야 한국 사람들의 알 수 없었던 행동들이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늦은 밤 여자가 여기 혼자 다니는 것도 카페에서 학생들이 느긋하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것과 뒷주머니에 태연하게 휴대폰을 꽂고 다니는 것도 모두 이해가 되었어요.
소매치기한테 몇십 번이고 당한 태호조차 단 한 번도 도둑맞지 않는 나라였으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들은 엄청 부주의했으니까요. 연차를 쓴 아들이 수요일 날 다시 회사에 나가봐야 하므로 저는 화요일 오전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로마에서 소매치기에게 당하는 관광객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추억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언젠가는 저희 나라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질 날이 오게 될까요? 요즘은 이탈리아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숨만 나올 뿐이네요. 한국 사람들이 부주의한 줄 알았다가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먹은 이탈리아 아주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